10년입니다. 매달 빠짐없이 넣었어요. 2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월급날 제일 먼저 청약통장부터 채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탈락, 탈락, 또 탈락. 주변에서는 오래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그랬고 부모님도 그랬어요. 근데 막상 청약 결과 문자 받아보면 내 번호는 없어요. 매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 딱 이 상황인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넣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몰랐던 겁니다. 오늘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별표 공감 포인트 별표. 김지훈 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훈 씨는 만 28살에 첫 직장을 잡으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었어요. 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고 2026년 기준으로 납입 기간이 딱 10년이 됐습니다. 납입 횟수도 120회. 주변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했어요. 그런데 지훈 씨가 지원한 단지들은 번번이 커트라인이 훨씬 높았습니다. 어떤 단지는 가점 커트라인이 60점대 후반이었고 지훈 씨 점수는 40점대 초반이었어요. 10년을 넣었는데 20점 넘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훈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별표 핵심 1, 가점 계산.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다. 별표. 청약 가점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최대 84점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래 넣으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건 맞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의 최대 점수가 17점입니다. 전체 84점 중에 17점이에요. 반면 부양가족수 항목은 최대 35점입니다. 딱 2배가 넘어요. 지훈 씨처럼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는 5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미 30점 차이가 납니다. 통장을 아무리 오래 넣어도 이 격차를 메우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많은 분들이 나는 10년 넣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실제 점수 계산을 해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바로 국토교통부 청약홈 사이트에서 본인 가점 계산해보세요.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점이 낮다고 청약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가점제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별표 핵심 2 가점제 베이스 추첨제. 이걸 구분 못하면 10년이 다 날아간다. 별표. 청약 공급 방식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말 그대로 점수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물량은 가점제 비율이 높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평방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 적용이에요. 반면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점수가 낮아도 당첨될 수 있어요. 일부 지역, 일부 평형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지훈 씨가 계속 탈락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었어요. 서울 인기단지, 소형 평형만 계속 지원했던 겁니다. 가점이 낮은 상태에서 가점제 100% 물량만 노린 거예요. 이건 구조적으로 당첨이 어렵습니다. 추첨제 비율이 있는 단지, 혹은 비규제 지역 단지를 함께 검토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원하려는 단지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청약홈에서 공고문 열어보면 다 나와요. 이 방법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별표 핵심 3지역과 평형 선택. 여기서 대부분 실수한다. 별표. 추첨제 물량을 노린다고 해서 아무 단지나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 신규 단지에 추첨제 물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단지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높게 책정돼 있거나 입지가 애매하면 실거주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당첨됐는데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평형 선택 문제가 있어요. 전용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은 규제 지역이라도 추첨제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소형 평형밖에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중대형을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빼버려요. 물론 예산 문제가 있죠. 중대형은 분양가 자체가 높으니까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중대형 추첨제 당첨 후 실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후 매도하는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형만 고집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만 고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서울 가점제 물량에서 40점대로 당첨되는 건 지금 구조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 인천, 혹은 지방광역시 단지까지 시야를 넓히면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별표 핵심사 특별공급. 이게 있는데 왜 안 쓰는 걸까 별표. 청약에는 일반 공급 외에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여러 유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별도 물량으로 분리되고 경쟁 방식도 다릅니다. 일반 공급처럼 단순히 가점으로만 줄 세우지 않고 각 유형별 기준에 따라 순위가 나뉘어요. 예를 들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가점 대신 납입 횟수,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을 봐요. 지온씨 케이스로 돌아가면 10년 납입의 무주택자, 직장인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특별공급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어요. 나는 신혼부부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생애 최초는 미혼 직장인도 조건만 맞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 기준이 생각보다 넓게 잡혀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청약홈 공고문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지원 전에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으로 지원하면 일반 공급은 못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디에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특별공급의 함정이기도 해요. 별표 핵심 5 납입 금액.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다 별표. 청약통장 납입 금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납입 총액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을 함께 봐요. 그런데 민영주택 청약은 납입 총액보다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2만 원씩 넣은 사람이나 10만 원씩 넣은 사람이나 민영주택 가점에서 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동일하게 받아요. 이걸 모르고 많이 넣을수록 유리하다는 말을 믿고 매달 50만 원씩 넣은 분들이 있어요. 민영주택 청약이 목표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분양, 특히 내셔널 설치 물량을 노린다면 납입 총액을 어느 정도 쌓아두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10년을 넣어도 전략이 엇나갑니다. 별표 반전 포인트 지금까지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 별표. 지금까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청약을 기다리면 언젠가 된다는 복권처럼 생각합니다. 매달 넣고 가끔 지원해보고 안 되면 또 기다리고. 근데 청약은 전략 게임입니다.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내가 노릴 수 있는 물량이 어떤 유형인지, 어떤 지역과 평형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계산하고 접근해야 해요. 지온 씨가 10년 동안 탈락한 진짜 이유는 통장을 안 넣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점수를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고 자기한테 맞는 공급 유형을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인기 단지 나오면 지원해보자를 반복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약홈에서 본인 가점 먼저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 특별공급 해당 여부 확인하고
가점제, 추첨제 비율 있는 단지를 필터링해서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별표 시테익 별표. 지금 댓글에 본인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랑 가점 점수 한번 적어보세요. 비슷한 상황인 분들끼리 정보 나눠도 되고, 제가 댓글 보면서 공통적인 질문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특별공급 조건별로 더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각각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뜯어볼 예정입니다.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눌러두시면 돼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10년 넣었는데 한 번도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구조를 알면 전략이 생깁니다.